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참 요즘처럼 이 좌파 단체의 그 위력이 또는 권력이 이렇게 큰가 하는 것을 절감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저는 알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특히 참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정의연과 윤미향의 그 회계 부정 의혹 파문이 아주 날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쉼터 소장이 자살을 하는 그런 참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죠.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런데 정의양이니 회계 부정이니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이 뭐 그 위안부 그 운동의 그 대의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는 그 시민운동의 경우에도 이제 투명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뭐 그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훼손한 사람이 있나요? 이게 어물쩍하게 넘어갔는데,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이 시민단체,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좌파 단체입니다. 시민단체의 운영에도 투명성이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은 그 2년 전부터 이러한 행안부에서 그러한 그 노력을 해오고 있었어요. 소위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어금니 아빠라고 해갖고서 그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감성을 그 좀 건드려서 모금을 해갖고 엉뚱하게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딸의 친구를 살해하기까지 했죠. 하여튼 그 사건 이후로 행안부에서 그런 그 모금에 관련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정식 그 명칭이 뭐냐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고쳐야 되지만 시행령은 정부에서 고칠 수 있거든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소위 그 시민단체, 소위 좌파 단체들이 압력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사건이 불거졌으니까 좀 개정할까 했더니 이번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기부자들이 시민단체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그 단체에 기부를 했을 때,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단체는 홈페이지에다가 그 사용명세를 공시를 하죠. 그런데 그게 두루뭉실하게 이번에 정의연처럼 두루뭉실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공시를 했을 때 기부자가 공개 그 내역을, 상세 내역을 어디다 썼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단체는 7일 이내에 이것을 공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위 그 좌파 단체들이 반발에 부딪히니까 이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그럼 7일 이내에 공시하는 것을 14일 이내로 바꾸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쓴 내용을 뭐 조작을 하든 어쨌든 충분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준 셈이죠.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여태까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못한다는 거예요. 시행령 개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좌파 단체의 위력, 실은 권력이죠. 사실은 이번에 정의원에서도 확인됐지만 정의원 같은 경우는 권력기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 권력기관이나 똑같아요.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민주노총, 전교조 이런 데도 사실상 권력기관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성가족부의 행태입니다. 통합당의 곽상도 의원이 지난 10년간인가요? 이게 정의연한테 이제 국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다 그렇게 정의연에 대한 지원을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가관인 것이 그동안 여가부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여가부, 서울시, 무슨 행안부 등등에서 여러 부서에서 정의원에게 지원을 했죠. 수십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0년간 아까 말했던 위원회 명단을 달라. 국회의원이 정부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정부는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회법 10조 위반이에요. 그렇게 되면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위반할 경우에. 근데 그럴 경우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죠. 거대 여당이 다 꽉 틀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런 각종 소위원회 내지는 상임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못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 6억 1천만 원, 올해에 5억 2천만 원을 그냥 정의원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쓰고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려면요, 사업계획서부터 상세한 기획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심사를 거친 끝에 거기서 채택이 되면 해당 액수를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하게 집행을 했는가. 그런데 그런 기획안도 없고 그런데 뭉텅이 돈을 정의원에 띄워주고 나중에 어떻게 썼는지 보고서만 내. 그런데 보고서를 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런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도 우스운 거예요. 여가부가 이렇게 하는 건 뭐죠? 정의원이 두려운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역을 건드리는 것은 금기시돼 있다. 관료들조차도 그렇다.
이런 실상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해도, 아니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 얼마나 이게 낯뜨겁습니까? 정의연 사태가. 그러니까 엉뚱한 누가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흠집낸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의가 손상돼서는 안 되고 이렇게 겉돌아 어물어물 넘어가면서 그래도 그 해결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도 그런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겠다라고 말한 건데, 대통령의 그 지시마저도 거부된 셈이죠. 그러니까 좌파 단체의 힘이, 권력이 대통령을 능가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주인가요부터 조선일보에서 그런 걸 연재했었죠. 그 시민단체들이, NGO들이 그 정부의 비판, 감시,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나 여당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게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의 장이나 감사나 이런 데 다 낙하산 타고 들어가고, 이게 지금 실상이에요. 그래서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 기능이 실종됐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들은 그 우파 정부 때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겠지만, 이들은 지금 감시와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통속에 한통속. 그러니까 오히려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에서 이런 법이 제정돼야 하고 이런 법은 개정돼야 하고 이런 걸 쫙, 정부에도 이런 정책을 해야 한다, 이런 리스트를 딱 내놓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 감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한통속입니다. 한통속. 아무튼 이런 좌파 단체의 권력, 그것은 따지고 보면 국민에게는 횡포입니다. 횡포. 그리고 이 좌파 단체들이 비단 정부에게만 그런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업들 꼼짝 말해. 기업도. 과거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박원순 씨가 참여연대 그 사무처장 하던 시절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자기가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내가 돌아다니면 지금 얼마를 더 모금했을 텐데, 농담조이지만 그만큼 참여연대의 요구에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왜? 참여연대에게 찍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험조로 기부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소위 그 소액주주 운동. 그건 장하성이 시작을 한 거죠. 지금 주중대사로 가 있죠. 그 다음에 장하성의 뒤를 이어서 김상조 씨가 지금 청와대 정책보좌관인가요? 김상조 씨가 주축이 돼서 소액주주 운동을 벌였어요. 소액주주 운동. 타겟은 어디냐? 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참여연대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는데, 이 삼성이 참여연대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광고를 실어요. 그러면 그 광고료가, 그 잡지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겠습니까? 대중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비로 얼마를 줬는지는 알 수가 없죠. 참 한심합니다. 반면 저는 그 당시 자유시민연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우파단체는요 거들떠도 안 봐요. 왜? 우파단체는 기업들을 공격 안 하거든요. 좌파 정권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면서 나를 세웠지 기업들이나 그 우파 진영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집요하게 기업을 물건으로 지는 참여연대에는 보험 드는 셈 치고 기부를 하는 겁니다. 광고 형태로 주든 다른 형태로 주든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파 정권 시절에도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권력 집단화 되어 있었고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사실상 정권과 한 몸뚱아리가 됐고 권력은 더 세졌다. 그게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저들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고 할 참입니까? 참 한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